이제 증시가 이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될 것이냐. 이제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다들 기대했었잖아요. 네.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1월 달 또 그 FOMC가 있잖아요. 네, 바로. 지금 보니까 23%가 나오던데요. 네. 인하 그 비율이. 이제 다음 네. 이 모멘텀이 뭐가 될 것이냐. 제 생각은 올해 말하고 내년 초를 넘기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뉴얼리 이펙트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뉴얼리 이펙트라는 거는 대개 뭐로 구성이 되냐면 희망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는데 달력이 바뀌었다고 뭐가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사람들이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잘 되고 이쪽은 이렇게 잘 되고 그게 이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런 거를 다 소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적어도 이게 초봄까지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금리는 여기서 정리가 한번 네. 되는 것 같아요. 정리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파월 의장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거냐 보면 이거는 뭐 금리 인하는 명확하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뉴얼리 이펙트로 가야 된다. 그럼 제뉴얼리 이펙트에서 이제 저는 이거랑 연결되는데 AI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오라클 때문에 그런데 뭐든지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그런 걸 겪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겁먹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산 주식에 대한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AI 관련주라고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 샀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자본적 지출을 많이 하고 돈은 언제 벌 거야?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AI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AI 관련 주식에 대한 걱정인데 모든 산업의 어떤 필드건 그게 처음 이렇게 돼서 움직여 나갈 때 여러 회사가 나동그라져요. 그거는 우리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은 쪽만 간다? 그거 안 되죠.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걸 이제 겪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를 간다면 그냥 이게 결론인데 그냥 AI 관련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가면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다 나왔고 이제 할 게 그것뿐이 없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투자의 포인트도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따지는 것보다도 네. 만약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AI 관련주를 가야 그렇죠. 된다. 근데 이제 AI 관련해서도 참 이게 시장이 참 이게 생명력이 재미난 게 지금까지 얘기됐던 거는 다 생성형 AI를 주로 해서 야 니네 언제 돈 벌래? 얘도 만든대. 그럼 니네 돈 못 벌잖아. 막 이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피지컬 AI가 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젠순왕은 그걸 먼저 알았을지도 몰라요. 네. 왜냐면 아들, 딸이 다 피지컬 AI 파트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 한국에 와서 닭 먹으면서 막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기가 만드는 칩은 팔 때까지 파는 거고 니들은 모르겠지만 피지컬 AI에서 결판이 나는 거야. 이 얘기를 사실은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거기에 가입이 된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걸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가장 쉽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생성형 AI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정도의 그 데이터 센터 갖고는 택도 없어요. 피지컬 AI로 가면 더 정교해야 되고 더 많은 게 움직여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생성형 AI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피지컬 AI는 어플리케이션 파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막 수술하는 로봇도 나오다가 청소하는 로봇도 나오다가 뭐 이제 굉장히 그게 다양화되고 입체화되죠. 지금 생성형 AI는 그냥 좀 평면이라면 이건 상당히 입체화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AI가 스스로 살려고 쓱 돌려버렸어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는 왜 빠지고 로봇이 가지? 이게 아니라 그냥 AI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로봇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생성형 때부터 로봇 피지컬 AI로 이렇게 진화되면서 AI가 막 가는데 변함없이 쫓아가는 애가 있어요.
일렉트리시티. 전력. 얘는 변함없이 쫓아가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게 다 완성되려면 전력 없이는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나 원전이나 뭐 이런 거 원전 우리가 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2차 전지도 그 바람에 ESS 때문에 그 바람에 지금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모든 거를 통합해 보면 시장은 AI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AI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좀 정확히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그 칩 중심이었는데 다들 예상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그러면서 이제 뭐 구글이 또 뛰어오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봇 피지컬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투자의 포인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AI의 어려움에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너무 독주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독주를 하니까 야 GPU 말고 TPU도 있어. 이렇게 하니까 발열도 적고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린 이걸로 할 거야. 근데 그거의 TPU로 형성될 수 있는 AI의 문제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은 굉장히 할 수 있는데 범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그러니까 TPU는 김치 냉장고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김치 냉장고 나왔다고 냉장고 안 사나? 냉장고 나름대로 계속 발전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거는 둘러치나 매치나인데 AI 안에서는 두 개 다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야 이거 어쩌냐 처음엔 좀 불안해했다가 역시 또 그쪽도 HBM3 쓰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면 니네는 GPU 쓰건 TPU 쓰건 그거는 우리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메모리는 그렇죠. 붙여야 되잖아. 근데 메모리는 우리가 메모리 강국인데 우리 말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고는 실제로 할 데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쪽을 좋게 보는 게 2027년 하반기까지도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한 번 실수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잘할 때 막 증설하고 그렇죠. 막 이러다가 안 됐을 때 그거 전부 안고 넘어졌는데 그게 이제 교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증설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계속 반도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도체 회사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뭐 일반적인 레거시의 메모리 왜 증설 안 하냐 뭐 이러면 뭐 우리 돈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 못 하니까 우리 HBM4에 더 집중해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적당히 이걸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두 종목 아닙니까? 시총 1, 2위인데 삼성전자하고 SK 그렇죠. 하이닉스.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목표 주가들이 상향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이제 10만 원은 당연하게 돼 버려 가지고 근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뉴스가 SK 하이닉스 ADR을 뉴욕 증시 상장하면 이것도 마이크론하고 비교해서 10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 기대. 외국인들이 확 매수를 한 이유가 돼 버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하죠. 저는 왜냐하면 그전에 공시했잖아요. 검토 중인데 그러면 이제 확정된 바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증권거래법상 한 달 이후에요. 한 달 후에는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시총에서는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PE 아니라 PBR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ADR이지만 그 미국에 상장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정말 한국도 이제 같이 키 맞추기 하면서 가겠죠. 그렇게 되면 또 비교되는 삼성전자도 같이.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러면 뭐 다 ADR 반영해야 주가 오르냐? 그건 아니고요. 주가라는 게 이제 상대치가 있잖아요. 요즘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옛날 동학개미 뭐 운동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자금이 엄청나게 증시로 계속해서 유입되면 두 회사가 다 가야 돼요. 따지지 말고.
근데 요새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쉬면서 어떤 쪽으로 시장이 돌아갔냐면 그냥 선수들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는 특히 파생 쪽에서.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갖고 흔들 수밖에 없어요. 딴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교대로 얘 끌고 가다 얘 끌고 가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거기에 뭐 현혹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다 메모리니까 그러면 그냥 우상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냥 조정을 받을 때 그냥 사서 그냥 그럼요. 보유하는 전략 네. 이게 최선이다. 네. 제 생각은 조정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냥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야 된다. 금액이 어떻든 그냥 없으면 일부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조정을 기다리는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상 그 두 회사는 있어야 된다. 몇 주씩이라도.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 반도체 쪽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진짜 말씀대로 처음 몇 개월 전만 해도 2026년 뭐 중반까지는 이 슈퍼사이클이 갈 것이다 이러다가 하반기까지는 갈 것이다. 이제 2027년으로 넘어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로운 수요처가 자꾸 생기는 거죠. 지금. 수요처도 생기고 반도체 회사들이 비즈니스 그동안에 이제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미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주를 꼭 담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꼭 담아야 되고 없으면 그냥 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바로 사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중소형주, 소부장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소부장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소부장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이 이제 소부장 쪽이 괜찮다. 주문형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괜찮다 하는데 장비라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생산 회사,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진화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함부로 증설을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선단에서 그러니까 후단의 장비가 주문이 나와야 맞아요.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두 회사가. 그러니까 두 회사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장비들이 잘 옛날 같이 이렇게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TPU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주문형 반도체라든지 또 그 팹리스에서 설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반도체 생산 회사보다 장비 회사가 먼저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후행적으로. 근데 그거는 선후가 조금 이렇게 정리됐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이 시장이 좋으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지금 뭐 코스피 5천까지도 얘기 나오고 뭐 그 외국계는 지금 6천까지 나왔잖아요. 맥커리하고 JP모건. 예, 두 군데가 6천이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예. 뭐 갈 수 있죠, 내년에. 그러한 주도는 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AI 관련된 게 지금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거 열어보시면은 뭐 반도체, 일렉트리시티, 로봇,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게 다 AI고 심지어는 ESS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불러오던 근데 이제 좀 바꿔야 되지만 ESS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뭐 풍력 이게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AI 산업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현 정부가 3대 AI 강국이 되겠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지금 우리가 다 아시면 갑자기 우리가 뭐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는 뭐냐? 엄청난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거 열 많이 나니까 뭐 냉각 시스템까지 해서 그리고 AI에서 파생돼 나온 로봇도 지금 자동차 쪽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액추에이터 뭐 이런 거 뭐 얼마나 많습니까? 관절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의 자동차 부품에서 그냥 슬쩍 방향만 바꾸면 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새로운 산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움직이는 게 다 그거예요. 다만 한 가지 거기서 지금 이제 빠져나오는 게 K자 붙은 거, 뭐 K-팝, 그렇죠. K-컬처, 뭐 K-푸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키 맞추기를 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시장의 메인 주력은 범 AI 그 카테고리에 있는 게 끌고 가지 않는 한 시장은 없다. 네.